가스공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. 한국가스공사 1라운드를 2승 7패로 마무리했어요. DB와 캐럿에게만 승리를 하고 나머지 팀한테 모두 패배를 가져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집장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그런 것 같습니까? 왜 그러냐고 여쭤보시면 저는 사실 이 팀의 선수 네. 라인업이 되게 쟁쟁하다고 네. 생각을 했는데 선수 라인업에 비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건지 이렇게 참패할 팀인가 1라운드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선수 라인업으로 이렇게까지 참패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의문이 들어요. 의문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지난 시즌에 비해서 네. 일단 선수 영입을 했을 때 이 팀이 좀 높이를 보강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를 봤을 때 높이를 보강했지만 뭐 스피드도 빼놓지 않는 그러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이거 높이도 웬만큼 높고 이 스피드만 유지한다면 잘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많이 부진한 모습이에요 지금. 애만 썼다. 네. 자, 제가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조직력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유동원 감독은 항상 이제 조직력을 중심으로 이제 팀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작년에 가드진이 그것도 핵심 가드가 두경민과 김낙현이라는 상당히 이제 수준급 가드들이 그 팀을 이끌어 갔잖아요. 네. 근데 그 두 선수가 한꺼번에 한 명은 상무로, 한 명은 다시 DB로 원복을 했고요. 하면서 전체적으로 게다가 이제 외국인 선수 2명도 다 바꿨잖아요. 네. 작년에 또 뭐 약간의 불화가 있던 그 누구죠? 앤드류 니콜슨도 나가고 세컨 옵션도 나가고 유시오 운도에라는 또 우리 아프리카 출신의 상당히 그 신장이 좋은 센터와 그리고 또 할로웨이. 한국 농구에서 되게 이렇게 잔뼈가 굵은 머피 할로웨이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농구는 어떤 부분에 이제 그 볼 핸들러 예전에는 1-4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볼 핸들러와 이제 수준급 4-5번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. 근데 그 핵심이 이제 완전 바뀐 거죠 지금 팀이. 그쵸? 네, 일단 그러고 이대성이라는 또 새로운 형태의 또 이제 그 가드가 이제 합류를 했고 왜 웃으시죠? 아닙니다. 뭔가 알면신 것 같은데. 아니요. 예, 그러면서 이제 비시즌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어요. 그래서 운동 양이 예전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예, 운동을 자율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유동 감독님의 캐릭터가 자율적으로 뭘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. 딱 잡아놓고 좀 많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는 올 비시즌이죠. 되게 자율적으로 훈련량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포지션별로 뎁스도 되게 깊어졌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조차도 되게 이제 수준급으로 유시운도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번 시즌 히트를 칠 거다라는 어떤 촉기가 있었고요. 뭐 피알로웨이는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꾸준하게 활약을 해주는 외국인 선수였기 때문에 상당히 조합이 좋다라고 봤는데 어쨌든 이제 그 딱 시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단은 그 조직력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덜 갖춰져 있다라는 부분.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여기에 어딘가 나오겠지만 실점이 상당히 많아요. 실점이 상당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직적으로 유동 감독 특유의 어떤 끈끈함, 벌떼 농구가 실점을 많이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메인 멤버가 다 바뀌면서 조직적인 부분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. 이제 두 번째는 빼먹을 수 없죠. 우리의 대성리, 대쉬, 대성리의 존재. 저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 선수는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가 없는 선수예요. 운동 진짜 열심히 하죠. 그리고 득점력 좋죠. 수비력 좋죠. 뭐 높이 나쁘지 않죠. 스피드 나쁘지 않죠. 사실 그냥 이 한 선수만 놓고 뜯어보면 뭐 잘못된 게 사실 하나도 없어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평가 중에 뭐 기사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뭐 이 선수가 뭐 동료를 활용하지 않는다, 뭐 혼자 농구만 한다,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자 이거 저는 이렇게 봐요. 저는 이 선수가 좀 좋은 의미로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5명이 농구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패스도 하고 득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동료 선수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대성 선수가 볼을 잡으면 서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그래갖고 되게 유심히 경기를 안 보고 그 KBL 기자들이 보는 그 출력 페이지가 있어요. 거기에 이제 그 득점과 어시스트 이런 게 실시간으로 올라가거든요. 계속 바뀌거든요. 근데 그 선수가 득점과 어시스트가 많으면 상대편한테 실점하는 것도 많아.
그러니까 경기가 끝나면 이 선수가 20점, 뭐 7리바운드, 뭐 5어시스트 막 이대성 선수 스탯은 되게 좋아. 네. 근데 실점은 되게 많아져. 근데 어느 날 그 두 경기 이긴 날을 자주 이렇게 뜯어보면 그날도 이대성 선수 스탯이 좋아요. 근데 그날은 이대성 선수가 많이 보이질 않아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저 아주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도대체 이 팀이 왜 이럴까? 그리고 이대성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?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대성 선수가 성적이 더 나빠지면 자기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인터뷰까지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자꾸 동료들과 함께 움직이는 농구를 좀 만들어 가야 이 팀이 조금 정말 이 좋은 멤버로 네.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뭐 농담삼아 관계자끼리 그런 일이게 야 KBL 리그는 아프리카 선수들은 좀 힘들다. 사실 좀 더 심하게 얘기도 해. 네. 그런데 이유는 옛날에 패트릭 인공바라 선수가 있었어요. 네. 그 선수도 아프리카 선수야. 그리고 은노코 선수도 아프리카 네. 출신이고 은도현 선수도 아프리카 출신이야. 네. 비시즌 때 와 은도현 대박이다 이번 시즌 끝냈다 막 이랬는데 또 까보니까 또 이런 거야. 예. 근데 어쨌건 은도현 선수가 조금 부진하더라도 머피 할로웨이가 지금 사실 뭐 최근 경기는 머피 할로웨이가 이제 1옵션으로 뛰고 있거든요. 근데 조금 아직 이제 물어보니까 비시즌 때 그 재촉이 있잖아요. 재촉일로 다리를 자기가 긁었대요, 재촉하다가. 그리고 2달 동안 여기 근육이 찢어져갖고 아이고. 운동을 못했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국내 선수 라인업이나 그 외국 선수 라인업이 상당히 뭐 수준급이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네. 그 이대성 선수가 함께하는 농구를 좀 해가고 그리고 그 외국인 선수하고 또 이제 이대성 선수와 이원대 선수의 어떤 합이 좀 맞으면 저는 좀 반등의 포인트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쪽에 이대성 선수의 어쩐 그 혼자 하는 농구 참 이렇게 혼자 하는 농구라고 하기도 힘들어. 막 혼자 막 다 하는 게 아니니까. 근데 어쨌든 나도 모르게 동료들이 서 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또 유성 감독님이 또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. 아시죠? 그렇죠, 예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제 어쨌든 벨랑게 선수도 좀 평가가 좀 덜하긴 했지만 제 판단에는 농구를 못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봅니다. 네. 슛도 있고 운영에 대한 능력도 있고 일단 신장이 좀 작아서 수비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뭐 이대성이나 이원대 같은 또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. 그 부분도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두 가지 이유 조직력적인 부분, 이대성 선수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은도희 선수 약간 부진 할로의 컨디션 저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나쁘게 어우러지면서 성적이 좀 떨어져 있다.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될 것 같다. 될 수도 있다. 된다는 아닙니다. 될 수도 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전현 선수 또 슈터 이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조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. 마무리해 주시죠. 이대성 선수의 팀 플레이를 응원하면서 이제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